그 자동차 매매단지에 그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런 뱀띠 고문 같은데 그 다음에 이쪽에 밑에 그렇죠, 침수차고 어떤 것들은 이제 운행을 하시면 소리가 나면 지금 보시면 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에 물이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다 나중에 물이 묻으면 냄새가 나니까. 요번에 얼마 전에 폭우로 해가지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수원에 그 자동차 매매단지에 그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 침수차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냥 이제 잘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못할 곳이 어딘가. 아, 키포인트는 청소를 못하는 곳을 차를 다 분해해가지고 다 이제 하면 되는데 이런 뱀띠 고문 같은 데 보면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밑에 부분에 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진흙상 속에 물이 잠겼으니까. 근데 이까지는 안 잠겼을 거니까 이쪽에 요 밑에 쪽에 요걸 요렇게 보시면 요게는 청소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밑에 요렇게 누우셔가지고 이 안쪽을 찍을 수 있을까? 이 안쪽 밑에 쪽에 이런데 물이 젖은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을 들여보시면 돼. 물이 젖은 흔적도 있고 그 우리가 이제 물에 젖을 때면 뻘 있죠, 그 흙. 흙이 묻어서 보여요. 그러면 침수차다. 그렇죠, 침수차고 요즘에는 엔진의 ECU가 엔진 룸에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침수한 것들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이쪽 실내에 이제 냄새나는 그 사람들이 다 수리했을 거니까 카페트라든지 다 교환할 거예요. 사실 만약에 ECU까지 침수가 됐어요. ECU까지 침수가 되면 엔진도 보링해야 되고 그러는데 엔진까지 아예 다 그거는 이제 차를 못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올 건데. 침수차를 안 사시는 게 좋은데 침수가 된 것을 사람들이 보시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청소를 못할 곳이 어딘가, 어떤 것들은 이 바퀴에 허브에 베어링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길 거잖아요. 이 바퀴가 돌아가는 부분에 각자 다 베어링이, 각 바퀴마다 베어링이 있어요. 그 베어링에 물이 들어가서, 베어링은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고객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베어링. 모르죠. 그건 나중에 이제 운행을 하시면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서 베어링에 이제 물 들어가고 베어링이 나갈 것이고. 엔진 쪽이나 이런 데는 좀 없을까요? 엔진 쪽에 이제 물이 들어오려면 지금 보시면 요 보이는 여기 ECU거든요. ECU, 엔진 ECU. 그러니까 거기까지 물이 들어오면 완전히 그찬 침수해서 아마 팔지도 않고 다 엔진까지 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기가 이제 물이 들어가거든요. 엔진으로 공기가 요리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한 이 정도까지는 차야 엔진이 쓰지 잘 안 쓰더라고요. 요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ECU를 엔진 룸의 높은 곳으로 옮겼죠. 안 사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침수가 된 차들은 이 ECU도 다 못 쓰게 되고 스타트 모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다 못 쓰게 돼요. 엔진도 다 해야 되고 달아야 돼서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침수차를 조금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교체할 거는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그래도 여기는 청소를 못하는 곳, 요렇게 안쪽에, 이쪽에 안쪽 부분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물이 묻으면 평소에 우리가 먼지가 앉아 있을 텐데 물이 묻으면 자국이 있어요. 자국이 있어. 아, 이게 물이 들어갔네? 라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청소를 못한다. 그렇죠. 너무 그 안쪽 부분까지는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프레시를 가지고 보시면 침수차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마철이라든지 이렇게 폭우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눈여겨 좀 봐야겠어요. 요즘에 보면 장마가 국지성 어떤 일부분만 촥 오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태풍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이쪽 저쪽으로 많은 비를 한 번에 쏟아버리는 국지성 호우가 오게 되죠. 추석 근방이죠. 그죠? 그 근방에. 정말 재수없게 내 차가 물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엔진이 멈춘 경우, 엔진이 멈춘 경우는 엔진을 보링해야 돼. 엔진은. 그리고 ECU가 공기 들어가는 공기 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비가 쏟을 때 보면 잠시 그냥 쏟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빨리 차를 높은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뭐 전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굳이 차를 가서 지하도에 들어가서 물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순간 판단이 이게 몇백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 그렇게 예방도 못하고 내 차가 정차 시에 조금 침수가 됐어요. 다행히 시동은 걸려. 아니 그때 이제 그때는 이 카페트에 바닥에 여기 바닥에 물이 다 찼을 거예요. 이 바닥에 물이 다 찼기 때문에 여기를 다 이 의자를 다 떼어내고 탈착하고 이 카페트를 다 떼어서 네. 이 바닥 밑에는 그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중에 물이 묻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걸 다 빼내서 빨아가지고 탈수해서 말려서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그 썩은 냄새가 엄청 많이 날 거기 때문에 뭐 흡기나 배기나 뭐 타이어나 이런 그런 쪽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고 없어요. 없고 살짝 침수될 때는 이제 안쪽만 청소하시면 되고 이 혹시 모르게 허브 베어링도 실링이 있어요. 실링이. 근데 실링이 약해서 물이 들어간 차는 베어링이 나갈 거니까 베어링 하나 나가면 뭐 요즘에 보면 뭐 국산차 한국차 같은 거는 뭐 한 돈 10만 원 하니까 4개 한돈 40만 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 정도면 뭐 괜찮게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물에 많이 들어갔어. 엔진이 절반이 잠겼어. 좀 불안하잖아요. 저도 되게 불안해서 전기 개통이라든지 이런 데를 손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엔진룸에도 모든 배선이 다 그 방수로 돼 있어요. 이 안쪽에 자세히 찍어보면 저 안에 빨고스름한 고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무 때문에 이렇게 꼽아놨을 때 이 잭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오래된 자동차라든지 이거를 뺐다 켰다 할 때 이 고무가 빠진다든지 고무가 찢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잘 안 들어가요. 다른 걸 한번 뽑아볼까? 이 파란 게 보이죠? 보라색 안쪽에 파란 것이 고무예요, 고무. 그래서 그것도 방수예요. 그래서 방수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는 비 오는 날도 운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방수가 되는데 엔진이 꺼질 정도가 됐다. 그거는 이제 엔진을 보링하고 이제 다 수리해야 되겠지만 자동차가 엔진 보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이다. 어떤 외제차. 차값을 계산하겠죠. 그죠? 보험에서 물어주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아마 수리해서 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배선 같은 거는 그렇게 뭐 나중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동이 걸린다. 그러면 조금 안심해도 된다. 그렇죠. 시동이 안 걸릴 정도가 됐다고 꺼졌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시동이 걸린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거 없고 실내 청소만 하시고 이런 데는 이제 어차피 청소를 하실 거니까 네. 타셔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문도 안 열려요. 그럼 물 1리터란 뭐냐? 가상의 물소. 누워서 있는 문짝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문 열다가 다 죽어.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또끌또끌 숨을 쉬고 있다가 쭉 올라와야 되는데 이 문짝에 작용하는 수압이 10,000kg입니다.